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오늘은 도쿄올림픽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 위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경기의 승부 못지않게 개별 선수의 스토리도 화제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각양각색의 선수들이 펼치는 승부도 승부지만 그 이미지도 강렬하게 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뇌리에 남을 것으로 꼽히는 선수는 독일 육상 국가대표 선수 알리사 슈미트입니다. 1998년생으로 외동딸로 태어난 알리사는 아버지에 이끌려 운동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학교에서 400m 단거리, 계주, 멀리뛰기 같은 종목에서 활약했습니다. 15살 때부터는 단거리에 주력했습니다. 달리기와 장대 높이뛰기 같은 육상 종목은 가장 많은 스타를 배출합니다. 호주의 허들 선수 미셸 제니크, 러시아의 장대 높이뛰기 선수 다리아 크리슈나는 섹시하면서도 패기가 넘칩니다. 장대 높이뛰기에서는 육상의 아야세 하루카로 불리는 일본의 이마노 미호, 구릿빛 피부로 주목받는 미국의 앨리슨 스토크 등이 미모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시 알리사 슈미트 얘기를 해보면 키 175cm에 체중 58kg입니다. 푸른 눈에 금발이 인상적입니다. 몸매가 빼어나 경기장에서는 시선이 집중되는데 미소도 아름답습니다. 그녀가 경기장에 나타나는 장면 하나하나가 완벽한 그림입니다. 달리기 전 준비하는 모습도 그렇고 고개를 쳐든 모습도 아름다운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학생 때부터 그녀는 여신이었습니다. 2017년 호주의 버스티드 커버리지라는 잡지가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운동선수로 지목하면서 국제적 지명도가 폭발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팬은 184만 명이 넘습니다. 지명도가 높아지면서 그녀는 소셜미디어를 기업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상품의 홍보대사 활동도 하고 모델로도 활약합니다. 미국의 플레이보이 잡지는 그녀에게 $200만 달러를 주고 전속 모델 계약을 맺으려 했지만 알리사는 육상에 주력하겠다면서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알리사는 자기 관리에도 아주 엄격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아침에 동이 트면 바로 일어나 괴종을 끕니다. 정신을 차리고 난 뒤에는 커피가 아니라 바로 아침을 먹습니다. 점심 전에는 노트북을 펴고 원격으로 수업을 받습니다. 그녀는 현재 대학에서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점심은 야채와 단백질, 탄수화물이 골고루 배합된 균형식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부터는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녀가 주력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육상, 두 번째가 인스타그램 경영, 세 번째가 공부입니다. 매일 40, 50, 60m를 뛰고 보디빌딩도 하는 그녀는 독일 여성답게 맥주도 즐긴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6시간 동안 운동을 한 뒤에는 도서관이나 영화관을 찾거나 친구들과 거리로 나가기도 합니다. 운동 성적은 갈수록 좋아져 독일 대표 선수가 되고 2017년에는 U20 유럽대회 400m 계주에서 1초 차로 우크라이나를 꺾고 은메달을 차지합니다. 2019년에는 U23 유럽대회에 나가 3등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녀의 기록은 400m가 52.21초, 200m가 24.17초, 100m가 12.03초입니다. 알리사 슈미트는 2020년 독일 분데스리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팀의 체력 트레이너로 초청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스포츠 브랜드 푸마의 홍보 모델도 했습니다. 알리사 슈미트는 도쿄올림픽을 위해 매일 훈련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도 소셜미디어에 올려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는 1600m 혼성 계주 대표로 출전합니다. 그녀는 7월 4일 도쿄가 나를 부른다. 운동을 시작했을 때부터 꿈꿨던 올림픽에 대한 가슴 벅차는 설레임을 표현했습니다. 비록 무관중으로 치러지는 도쿄올림픽이지만 역대 올림픽이 그렇듯 감동스러운 스토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막식 때 영어 표기로는 차이니스 타이피를 사용했지만 고주 온주 순서에 따라 NHK가 타이완으로 호명한 중화민국은 잔치집 분위기입니다. 개막식 때 키스로 등장한 여성 역도 선수 구어싱춘이 첫 번째 금메달을 안겼기 때문입니다. 구어싱춘의 금메달 소식을 중공관영 CCTV와 인민일보 등은 중국 타이베이 선수가 우승했다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스트레일리안 뉴스는 차이니스 타이페이, 지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올림픽 메달 획득국이라는 기사를 통해 중공의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비록 타이완이 차이니스 타이페이라는 이름을 가졌어도 중공의 일부가 절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차이니스 타이페이는 중화민국이 올림픽에서 사용하는 명칭으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는 타이완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중화민국은 독립국가다. 중공과 달리 타이완은 민주주의를 자랑으로 삼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타이완에 어떤 명칭이 부여됐건 그들이 어떤 깃발을 흔들고 어떤 국가를 연주하든 선수들은 그들의 조국이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만들었다고도 말했습니다. 프랑스 언론도 올림픽에서 타이완은 왜 타이완으로 부르지 못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타이완의 역도 스타 고싱춘이 금메달 시상대에 올랐을 때 그녀를 맞이한 건 국가도 아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역시 베이징의 공산당은 타이완을 지배한 적이 없으면서도 세계 무대에서 타이완을 고립시키기 위해 타이완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로피안 뉴스도 차이니스 타이페이가 무엇인가 라는 기사를 통해 과거 역대 올림픽에서 타이완 선수는 타이완인이 아니었다면서 그들은 국기를 들고 입장하는 것마저 금지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은 다른 나라에도 타이완과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의 타이완 대표처를 대사관이라 부르지 못하도록 할 정도라고 보도했습니다. 고싱춘은 여성 59kg에서 모두 236kg을 들어올렸습니다. 기수로 차이니스 타이베이 깃발을 들고 선두에선 그녀가 금메달을 획득하자 타이완은 감격했습니다. 시상대에 올라 연주되는 국기가를 듣고 있는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타이완이 국제무대에서 메달을 땄을 때는 국가 대신 국기가가 연주됩니다. 타이동의 가난한 아미족 출신인 그녀는 인생 역정이 하나의 감동 스토리입니다. 고싱춘은 태어날 때 조산화로 저체중인데다 탯줄이 목에 감겼다고 합니다. 제대로 살아날 수나 있을까 주변에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생존했다는 싱춘과 발음이 비슷한 싱춘으로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한 번은 연습을 하다 140kg의 역계에 눌려 치명적인 부상도 입었습니다. 우측 대퇴부 근육의 80%가 마비됐지만 불굴의 의지로 재활에 성공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드는 역도 선수지만 섬세한 면도 있어 피아노가 취미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입문했다고 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곡은 캐논이라고 합니다. 타이완 원주민 특유의 건강미가 돋보이는 고싱춘은 드레스 디자인 회사의 제안으로 신부 복장을 한 사진도 촬영했습니다. 가난과 좌절, 그리고 이를 딛고 일어서 금메달을 딴 고싱춘은 인생 스토리의 감동적인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무겁게 인생을 짓누르는 고비를 극복했고 도쿄올림픽에서는 세계 기록까지 경신하면서 타이완의 희망도 들어올렸습니다. 고싱춘이 금메달을 거머쥐는 날 그녀의 타이동 고향 아미족 마을에서는 손에 땀을 쥐고 사람들이 중계 방송을 지켜봤습니다. 승리가 확정되자 집 앞 도로에서는 시인들이 몰린 가운데 일제히 폭죽을 터뜨리며 금메달을 축하했습니다. 고싱춘의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은 금메달을 기대하기는 했지만 막상 시상대에 오르자 믿기지 않는다면서 아미족 원주민 고싱춘을 전 국민이 응원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타이완의 아미족은 지금도 그들만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며 사는 원주민입니다. 인구는 20만 정도로 꽤 많은 편입니다. 폴리네시아의 문화와도 비슷한데 이들의 춤과 음악 공연은 훌륭한 관광 자원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모계 사회였는데 아미족은 체질이 아주 강건합니다. 스포츠 과학자들은 아미족이 밀텐버거라는 희귀한 혈액형을 지닌 인구가 많은 사실을 규명하기도 했습니다. 밀텐버거 혈액형은 운동을 할 때 이산화탄소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밴드3라 불리는 제3의 단백질이 일반인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보통 이 혈액형을 가지는 비율이 구미는 1% 미만, 태국 등 동남아는 7% 정도인데 아미족은 95%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혈액형은 산소 부채 해소 시간이 일반 혈액형보다 1분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미족은 야구와 육상 같은 스포츠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역사상 처음으로 메달을 안겨준 선수도 아미족입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이가 바로 아미족명 마일상 칼리못, 중국어명 양광추안입니다. 7월 26일 100m 여성 저병에서 캐나다의 첫 번째 금메달을 안긴 마거렛 맥닐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55.59초의 성적으로 결승에서 우승한 마거렛 맥닐은 중국계입니다. 2000년 2월생인 마거렛 맥닐은 중공장시성 주정에서 태어났지만 출생 직후 버려졌습니다. 1살 때 여동생과 함께 캐나다인 부모에 입양돼 성장했습니다. 캐나다 부모는 그녀를 세심하게 보살피고 키웠습니다. 수영의 자질을 일찌감치 보인 그녀는 2019년 한국에서 열린 대회에서 세계 기록을 깨고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마거렛 맥닐은 도쿄올림픽에서 중공 선수 짱 위페이를 눌렀습니다. 중공이 벌인 해외 입양아가 중공 대표 선수를 격파하고 금메달을 차지하자 중화권 전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국가가 주도해 피스식으로 관리하고 사상을 주입하는 시스템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이번에 입양아가 세계 챔피언이 돼 누구의 뺨따기를 때렸냐고 물었습니다. 마거렛 맥닐이 0.05초 차이로 중공 선수를 누른 이 뉴스는 중공의 웨이보에서 무려 2억 9천 회의 조회율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중공의 네티즌들은 마거렛 맥닐이 중공에 그대로 있었다면 금메달을 따는 일이 있었겠느냐, 이는 체질이 아니라 체제의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타이완의 싼리TV는 자유시보를 인용해 한국 매체가 후쿠시마 방사능을 문제 삼고 있으며 중공의 네티즌들이 이에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메달 시상식에 사용되는 꽃다발이 후쿠시마산이라면서 한국 매체가 시비를 걸었다고 전했습니다. 중공의 포털 신화는 한국과 일본이 이번에는 꽃다발로 시비가 붙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신화는 한국국민일보의 25일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도쿄올림픽위원회가 후쿠시마 재해를 극복했다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 후쿠시마산 꽃을 준비했는데 방사능이 우려된다는 보도였습니다. 한국 매체가 이런 보도를 하자 중국 네티즌들도 자국 선수들이 방사능 꽃다발을 멀리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타이완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매체는 또 한국 대표팀이 방사능을 우려해 자체적으로 식단을 준비하는 바람에 일본 네티즌들이 그럴 거면 당장 돌아가라 비판했다는 소식도 소개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